여러분, 내연기관차에서 처음 전기차로 딱 넘어갔을 때 그 운전석에 앉았던 첫 감각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그 특유의 고요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시동 버튼을 딱 눌렀는데 엔진 진동도 없고 막 부릉거리는 배기음도 없이 그냥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저는 그때 속으로 이게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기계공학 시대가 이렇게 끝나고 자동차가 이제 거대한 전자기기가 됐구나. 이걸 온몸으로 체감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수많은 부품이 막 맞물려 돌아가던 물리적인 패러다임이 배터리랑 모터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되게 단순한 구조로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고요함이 주는 충격이 진짜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26년 5월 20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점은요. 그 전기차로의 전환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지각 변동의 한 가운데입니다. 오늘 저희가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게 파고들 주제는 그냥 연구실에 있는 신기한 로봇 기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죠? 맞습니다. 이 기술이 지금 당장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서 재편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장 내 옆자리 동료의 모니터를 치우고 로봇이 들어설 때 어떤 노사 갈등이나 윤리적 충돌이 생기는지, 그 입체적이고 살벌한 현실을 여러분 눈앞에 쫙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이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던진 아주 거시적인 화두 하나를 머릿속에 좀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인류가 지능의 빅뱅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했거든요. 혹시 카르다쇼프 촉도라는 개념 들어보셨습니까? 그 우주과학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막 행성의 에너지를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그 개념을 현실로 딱 가져와 보면 사실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인류는 현재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지구 에너지의 고작 1%에서 2% 정도밖에 못 쓰고 있거든요. 카르다쇼프 척도로 치면 1단계 극초만에 겨우 턱걸이한 수준인 거죠. 와, 1에서 2%요? 엄청 적네요. 네, 그런데 머스크의 예측에 따르면요. 불과 100년 후에 인류 문명에 존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가 전체 인간 인구의 5배에서 10배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인구를 대략 80억 명으로 잡아도 잠시만요. 그러면 400억 대에서 800억 대의 로봇이 지구를 걸어 다닌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상상조차 잘 안 되는 숫자죠. 진짜 약간 소름이 돋는데요. 노동이랑 생산의 기반 자체가 인간의 인구수에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로봇의 배포량으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의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거시적인 시각이 말해주는 핵심은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이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나서 물리력을 가진 인공지능으로 복제되고 팽창하는 그 가장 거대한 출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거죠. 야, 우주적인 스케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지금 당장 우리 현실 공장 바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주민을 확 당겨보죠. 최근 자료들 중에서 제 눈을 제일 의심하게 만든 거 바로 피규어 AI의 행보였거든요. 아, BMW 공장 건 말씀이시군요. 네, 미국 스파르탄버그 공장에서 그 피규어 AI의 헬릭스 02 로봇이 인간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무려 8시간 동안 자율 교대 근무를 완벽하게 해냈다는 보고서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사실 그 8시간의 무인 교대 근무라는 결과 자체도 대단하지만요.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기술적인 본질을 들여다보면 로봇 공학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룰이 바뀌었다고요? 어떤 식으로요? 과거의 산업용 로봇 조종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카메라가 인식하는 시각 처리 따로, 손끝 촉각 센서 따로, 관절 기능 잡는 컨트롤러가 전부 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테이블 위에는 사과 하나를 집게하려면 막 코딩을 엄청 길게 짜야 했잖아요. 네, 개발자가 수작업으로 팔을 15도 올리고 손가락을 3cm 벌린다. 이런 식의 시뿔뿔 코드를 10만 줄 가까이 짜넣어야 했죠. 와, 10만 줄이요? 약간 마리오네트 인형에 달린 수십 개의 실을 사람이 일일이 당겨가면서 조종했던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입된 힐릭스 공투는 그런 코딩 방식이 아니에요. 단일 통합 신경망이라는 구조를 채택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일하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 데이터 1000시간 이상을 AI 모뎀 하나에 그냥 통째로 학습시킨 겁니다. 비디오만 보고 스스로 배웠다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가 어른들 걷는 거 보고 수없이 넘어지면서 스스로 걷는 법 깨우치듯이 이 신경망 하나가 시각, 촉각, 전신균형 제어를 한 번에 융합해버린 거죠.
코딩으로 관절 움직이는 시대가 끝나고 진짜 피지컬 AI 시대가 열린 겁니다. 10만 줄 코드에서 수천 시간 비디오 학습으로 확 넘어갔다니 진짜 충격적이네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진화가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중국 유니트리의 자료 보셨죠?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그 폭발적인 순간이 딱 떠올랐어요. 네, 세계 최초로 로봇 모션 앱 스토어를 열었죠. 유니스토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로봇도 무슨 춤이나 용접 기술을 스마트폰 앱처럼 다운로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로봇 산업 생태계 권력을 누가 쥐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선전포고거든요. 그동안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선구적인 기업들은 되게 훌륭한 하드웨어를 만들었지만 자기들만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약간 애플의 iOS 같은 방식이었네요. 기기랑 운영체제를 다 꽉 잡고 있는. 그렇죠. 반면에 유니티리는 안드로이드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잭슨 댄스, 무술, 정밀 조립 같은 24개 기본 동작을 앱처럼 다운받게 만들었고 전 세계 수많은 서드파티 개발자들을 이 생태계로 끌어들였죠. 와, 그럼 이제 하드웨어를 누가 잘 만드느냐 싸움에서 누가 수백만 명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을 장악하느냐로 전쟁터가 바뀐 거네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인 거죠. 누군가 엄청 정교한 바리스타 드립 커피 기술을 앱으로 올리면 전 세계 로봇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커피를 내릴 수 있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소프트웨어랑 앱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물리적인 몸통을 가지고 현실에서 일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물리적인 경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데이터의 가치 차이입니다.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텍스트나 가상공간 합성 데이터를 얻는 비용은 시간당 고작 0.001달러에 불과하거든요. 0.001달러면 뭐 거의 공짜 수준이네요. 그런데 실제 공장에서 로봇이 움직이면서 얻는 물리적인 액션 데이터는 시간당 무려 136달러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받습니다. 수만 배 차이죠. 아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컴퓨터 안에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수만 번 돌리는 게 훨씬 싸고 빠르지 않나요? 가상 시뮬레이션은 중력이나 마찰력이 딱 계산대로만 움직이는 진공 상태와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 공장은 다르죠. 볼트를 조일 때 나사산이 미세하게 마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 바닥에 기름때가 있어서 미끄러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조명 각도 때문에 그림자가 져서 센서에 혼란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무한한 변수가 있는 현실의 마찰과 중력을 극복한 실전 데이터는 오직 진짜 로봇을 현실에 굴려봐야만 얻을 수 있는 금광인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 현대차 그룹의 움직임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던 거군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은 천재적인 AI 엔지니어들은 많지만 정작 이 로봇들을 수천 대씩 풀어서 훈련시킬 거대한 공장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현대차가 가진 무서운 무기죠. 올여름에 미국 조지아의 로봇 메타플랜트 어플리케이션 센터, 이른바 RMAC를 가동합니다. 현대차는 전 세계 100개가 넘는 자동차 공장이 있잖아요. 아, 거기서 아틀레스 같은 로봇들을 매일 실전에 투입해서 그 비싼 물리적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싹 쓸어 담는 거군요. 네, 증권가 분석을 보면 자동차 파는 이익은 빼고서라도 이 실전 훈련 데이터를 빅테크에 팔고 활용하는 것만으로 2030년에 약 4조 원의 영업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익률이 50%가 넘는 엄청난 부가가치죠. 와, 자동차 회사가 차 조립하려고 산 로봇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실리콘밸리에 팔아서 조 단위 돈을 번다니 진짜 제조랑 IT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네요. 자, 근데 소프트웨어 뇌도 발전했고 데이터도 좋은 건 알겠는데 결국 물리적인 힘을 쓰려면 근육이랑 몸통을 만드는 부품 전쟁이 중요하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로봇의 근육과 관절 역할을 하는 게 액추에이터라는 핵심 부품인데요. 모터, 감속기, 제어기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게 휴머노이드 원가의 40에서 60%나 차지하거든요. 절반 이상이네요. 네, 과거 전기차 넘어갈 때 다들 배터리랑 모터 자체 생산하려고 사활 걸었던 것처럼 지금 완벽하게 똑같은 공급망 내재화 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꽤 공격적으로 참전하고 있죠. 현대모비스 전략이 상징적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종류를 기존 8종에서 단 2종으로 줄여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관절이 수십 개인데 그걸 딱 2개의 모델로 통일했다고요. 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 주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AA 건전지를 생각해 보시죠. 표준화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현대모비스가 바로 로봇 부품계 AA 건전지를 만든 셈입니다. 2028년까지 연간 35만 기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죠. 가전업계의 강자인 LG전자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세탁기, 청소기 돌리면서 60년 넘게 다듬어온 모터 기술이 있으니까요. 아예 악시움이라는 독자 브랜드를 런칭해서 상반기에 양산 들어갔더라고요. 네, LG 이노텍의 비전 센싱 기술에 로보스타의 조립 노하우까지 합치면 그룹 내에서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끝난 거죠.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야, 한국 기업들이 데이터랑 부품 다 장악해서 글로벌 하드웨어 시장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장밋빛 전망이 막 드는데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겉보기엔 퍼즐이 완벽해 보이지만 시야를 전 세계로 넓히면 현실은 대단히 냉혹하거든요. 지금 글로벌 하드웨어 패권을 진짜 쥐고 있는 건 한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어느 정도인데요? 202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배포 물량의 무려 85%가 중국산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85%요? 와, 거의 싹쓸이 수준이네요. 부품으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강력한 모터를 만들려면 연구 자석이 필수인데 중국이 이 정제 히토류 글로벌 공급량의 90% 목줄을 쥐고 있어요. 관련 특허도 70%나 중국 차지고요. 70% 특화라니 엄청나네요. 구체적으로 중국 스타트업 링커봇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정밀 로봇선 시장의 80%를 장악했습니다. 생산 단가나 물량 면에서 이미 난공불락의 성을 쌓은 거죠. 바클레이스 보고서에서는 향후 10년은 온전히 중국의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두뇌는 미국이 잡고 있는데 정작 근육 만들 광물이랑 부품은 다 중국 손아귀에 있네요. 그럼 미국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잖아요. 반도체 때처럼 강력하게 제재하겠죠. 네, 그래서 경제 논리가 지정학적 안보 논리로 번지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미국 의회가 단순히 관세 매기는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2029년부터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수입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수입을 아예 금지한다고요? 단순히 보호무역 때문이 아닌가 보네요. 미국 안보당국은 카메라 달린 중국산 전기차를 바퀴 달린 거대한 감시 패키지로 규정했습니다. 도로 구조, 시민들의 이동 패턴, 개인 대화까지 다 중국 서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공포죠. 아, 차도 그 정도인데 두 발로 미국인들 집안이나 공장 내부를 걸어다니는 로봇은 오죽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 사이에 거대한 신냉전 최전선이 로봇 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데이터랑 부품 내재화로 승부를 걸고 있다는 거군요. 자, 여기까지는 국가랑 대기업 단위의 체스 게임이었는데요. 시선을 조금만 내려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똑똑한 로봇들이 결국 내 공장, 내 사무실에 들어오면 원래 거기서 월급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쩌면 이게 가장 폭발력 강한 딜레마일 텐데요. 최근에 기업 평가할 때 쓰는 ESG 지표 있으시죠? 여기서 기묘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로봇을 도입하면 ESG 평가가 오히려 달라지나요? 환경적인 E 측면이나 지배구조 G 측면에서는 로봇이 에너지도 아끼고 투명성도 높여서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회 측면, 즉 S에서는 엄청난 인적 자본 전환 리스크가 생기죠. 인간을 대체하면서 노조나 지역사회랑 정면 충돌하게 되니까요. 맞아요. 그 갈등이 이미 한국 대기업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잖아요. 현대차 노조는 단 1대 로봇도 노사 합의 없이는 도입 불가하다 이렇게 선언했고 기아 노조는 로봇 도입하면 영업이익의 30%를 노동자한테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정규직 노조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생산 라인 외곽의 하청 노동자 생존권 문제로 가면 훨씬 복잡하죠. 그러니까요. 하청 노동자들이 우리 고용에 영향 주는 원청이 직접 교섭해라 이러면서 심원 청구도 하더라고요. 이게 블루칼라 문제만이 아닌 게 LG전자 같은 데선 사무직 노조가 파업 예고하면서 독자 교섭권 요구하고 삼성전자도 파업 선언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이렇게 번지는 갈등을 관통하는 뼈아픈 통찰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노동자의 저항과 기업의 로봇화가 서로를 부추기는 상호 강화 구조에 빠졌다는 겁니다. 상호 강화요? 노사가 싸우면 오히려 투자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로봇 도입이 더 빨라진다는 건가요? 네, 경영진은 원가 절감하려고 로봇을 도입하려 하고 노동자는 생존권이 걸렸으니 파업하며 맞서죠. 그런데 파업으로 공장이 멈출 때마다 경영진은 사람이 파업을 하니까 차라리 파업 안 하는 로봇으로 무인화를 더 서둘러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파업이 역설적으로 로봇 대체를 앞당기는 비극이죠.
와, 노동자가 싸울수록 기계가 더 빨리 들어오는 묘비우스의 띠 같은 상황이네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지금 효율성이 옳다거나 노조가 이기적이라고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지각 변동 시기에 피할 수 없는 딜레마를 짚어드리는 거죠. 공장 안의 갈등도 문제인데 로봇이 공장 밖으로 나가면 더 섬뜩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물리력을 가진 AI가 무기화되었을 때의 윤리적 딜레마죠. 이번 자료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국방부가 호주 스카이본의 무장 로봇계 코디악을 650만 달러에 실전 배치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게 그냥 카메라 달린 정찰용이 아니라 무려 40mm 유탄 발사기를 달고 타격 훈련까지 마쳤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사실상 지상 무장 로봇이 전장에 투입되는 방아쇠가 당겨진 거죠. 반면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내부에서는 정반대 일이 있었습니다. 경영진이 경찰이랑 계약해서 자신들 로봇계 스팟에 시위 진압용 섬광탄을 달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서 직원들이 들고 일어난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류 돕자고 만든 기술이 억압하는 무기가 되는 걸 좌시할 수 없다면서 거세게 반발했죠. 엔지니어들이 온몸으로 막아선 셈인데 결국 철회됐나요? 네, 강경한 저항 때문에 최종 계약 직전에 백지화됐습니다. 이 두 사건이 시사하는 건 분명합니다. 기술은 이미 자동차도 조립하고 무기도 들 수 있는 임계점에 왔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그 막강한 스위치를 쥔 인간의 윤리적 거버넌스라는 거죠. 기계의 스펙은 빛의 속도로 가는데 인간의 윤리는 한참 뒤처져 있는 거네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거대한 지식의 숲을 헤쳐왔습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신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뇌의 진화, 미중 패권장이 얽힌 공급망 전쟁, 그리고 내 옆자리 동료가 될 로봇 때문에 생기는 노사 갈등과 윤리 문제까지. 이게 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내일 출근할 직장 환경에 당장 직결되는 현실이거든요. 네, 과거 산업혁명은 단순 보조 수준이었지만 피지컬 AI 시대는 인간의 쓸모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문명사적 전환입니다. 기술에 대한 환상이나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이런 입체적인 지형도를 냉철하게 읽어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자,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자료에는 없지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로봇이 공장 데이터를 배우고 인간 통제하에 윤리 규칙을 지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AWS 같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 세계 수백만 대의 휴머노이드가 실시간으로 연결된다면 어떨까요? 아, 군집지능처럼 하나로 묶이는 상황이군요. 네, 한국 로봇이 실수한 걸 미국 로봇이 1초 만에 학습하고 인간 프로그래머 없이 로봇들끼리 스스로 새로운 물리적 규칙을 만들어낸다면 말이죠. 과연 그때 우리는 로봇을 통제하는 인류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로봇 생태계의 비효율적인 일부가 되어버린 걸까요? 여러분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칠지 모를 휴머노이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거대한 변화를 주시하면서 여러분만의 통찰을 치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